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바쁘게 한 그 주말을 보냈어요. 일단은 너무나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는 마석술래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뭐 사실 저처럼 오래된 사람은 좀 다 아는 거기도 하지만은 또 제가 일부러 활동가들이 좀 잘 들었으면 해서 이제 활동가들에게 어디 이탈하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따라다녀라 제가 막 그랬잖아요. 설명을 잘 듣고 잘 따라다니고 이 상황을 즐겨라 한마디로 이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을 좀 계속 잘 충실하게 접했으면 했는데 나중에 서울 오면서 이제 회원들한테 들어보니까 같이 있었던 분들도 그렇고 봉우 씨도 그렇고 뭐 다 너무 내용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갔다 온 보람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지어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봉우 활동가조차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때는 그렇게 투덜거리지만 일단은 그런 열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뺀질거리기 쉽지 않거든 사람이. 지금 막 다 돌아가시고 막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막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나 피곤해 왜 여기 오자고 했어 이 말을 참아 못하겠나 봐.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오늘 반성이 많이 되고 막 이렇게 갑자기 교훈적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많이 데리고 다녀야겠다 여기를. 약발이 떨어지면 또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유보 선생님 추모를 하면서 또 이제 뭐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눈물도 막 흘리고 그랬는데 우리 단체 요번에 그러니까 모란공원 마석술래 자체는 몇 명 안 가셨어요. 그렇죠? 회원으로 치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오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성유보 선생님 추모제는 다른 단체 분들이 꽤 오셔가지고 거의 오기로 한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부영 선생님이나 몇 분만 특별히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만 못 오셨지 오셨고 특히 이번에는 동아투이 선생님들이 4분이나 같이 와주셔서 사실 선생님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성유보 선생님, 고성유보 선생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고맙고 뜻깊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광고를 해서 2마리 토끼를 다시 쫓겠다. 성유보 추모제는 추모제대로 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민원연 행사는 좀 어린이 청소년들 많이 오게 해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점점 이 마석술래에 대해서 거기 한번 같이 갈만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논평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주성치에서 굳이 이거를 따로 다음 주에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주성치를 지난주 목요일날 오후에 녹음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논평은 금요일날 오후에 발표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성치 시간에 소화를 못했어요. 뭐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상임 이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 소속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비슷하게 뭐 이렇게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 민간인 신분인데 월급은 다 거의 나라 돈으로 나오는 뭐 그러니까 산하기관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이사장도 차관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차관급이에요 이사장이. 네. 그런데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상임이사 선임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상임이사 선임에 불공정 보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사가 후보로 올랐다라고 해서 막 언론 단체들이 갑자기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명만 발표하면은 시끄럽지 않으니까 언론노조, 뭐 민원연 여기저기에서 각자 이거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아마 한 4-5군데에서 논평이 나왔던 것 같아요. PD연합회에서도 냈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자 연합회에서도 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누구 때문인가요? 논란이 된 인사는
특히 한 사람 이래운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입니다. 이분 약간 예전에 약간 유명하셨던 예, 분이에요. 좀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전 국장이라고 할게요. 이 전 국장은 MB 정부인 2011년에 연합뉴스의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알겠죠. 어떤 분이신지. 2012년에는 연합뉴스 TV의 보도국장을 지내셨습니다. 아주 꽃이 핀 거죠. 네. 이 MB서부터 박근혜 이 사람이 꽃이 폈던 거지. 박근혜 정부인 2013에서 2015년에는 연합뉴스 TV의 보도본부장으로 또 활약을 했습니다. 3년을 보도본부장으로 계셨네.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은요. 2012년 연합뉴스 기자들이 103일 파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게 했던 당사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네, 이 사람 때문에 파업한 거예요. 한마디로. 연합뉴스가. 네. 그 연합뉴스가. 파업 안 하는 그때 당시에 연합뉴스 편집국장이었던 거죠. 그 연합뉴스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연합뉴스가 파업을 하겠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미디어 특보단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렇게 줄을 서도 이렇게 비겁하게 쓰냐? 아니, 근데 이게 쓸 수가 있나? 그리고 이걸 왜 받아주는 거야 도대체? 참. 그러게 이렇게 아무나 진짜 정말 아무나 이렇게 대단하다. 말을 못하겠네. 뭐나라는 말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 사람을 합류를 해서요. 그때 당시에도 불공정 인사를 이렇게 합류시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당시 그때 당시에 미디어 특보 단장이 지금 말하는 한국언론재단의 현 민병욱 이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보단장일 때 특보단에 합류했던 사람을 자기가 언론재단의 이사장이 된 이후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데리고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거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려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경과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이건 뭐 청와대의 낙하산이다, 누구의 낙하산이다 이런 말을 막 강하게 할 텐데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논평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이 사람은 부적격자다. 누구든지 이 사람은 안 된다. 누가 힘을 썼던 거 간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특히 언론 노동자, 연합뉴스 노동자들 그리고 전국 언론 노조 노동자들은 아주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신문법에 따르면 언론재단 이사장이 재단 이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임이사를 임명하는데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평에서 우리가 다 주장한 거는 문체부 장관이 승인해주 마라. 이거 반려시켜라. 이 이사를. 쉽게 해결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이냐. 이게 만약에 그 윗선에서 진행이 된 거라 내려보낸 것이라면은 문체부가 그냥 조용히 승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문재인 대선 후보의 미디어 특보단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긴 하죠. 야, 네. 이제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전에 무슨 짓을 했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언론 장악, 그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언론을 막 왜곡하고 편집하는 그런 기자들을 지금 이 사람의 능력은 그런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이 보여준 행보는 무식한 언론을 그냥 연합뉴스를 다 진짜 그런 엉망으로 만들고 연합뉴스 TV도 그렇게 만든 건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문재인 특보단에 들어왔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는 인정했다는 거고 거기다가 언론재단 이사장 후보가 됐다. 네네 그런 거죠. 와.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국장이 19일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2인으로 추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 재단은 이제 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은 재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울렁울렁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재단에서는 통과시켰고 추천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체부에서 반려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문체부 장관이 이거를 과연 반려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반드시 적폐이사 추천을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안 낸 데가 없어요. 방송기자연합회도 내고 인터넷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뭐 한국방송기자협회, 그다음에 당연히 연합뉴스 TV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민원연,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다들 같이 이제 정말 복붙에 가까운 그런 논평을 다 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비슷한데? 그랬더니 다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안 되네 이러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랬는데 진짜 임명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본인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후배들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반성한다는 얘기를 뭐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랬네요. 자,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를 못했으면 능력이 없는 거지.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아무튼 네. 미디어오늘에서는 후배들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후배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뭘 노력했을까요? 아유, 참.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네. 그 정도면 거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국정감사가 있었나 봐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국정감사 내용을.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PD저널이 10월 19일 날 쓴 기사인데 KBS 국정감사 현안 뒷전이고 면박주기 구태 반복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거든요. 자, 19일 날 KBS, EBS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열렸던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의 재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했구만 사장을 왜 재탕을 했을까? 그 청문회 당시에 할 만한 얘기는 다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취임해서 KBS를 어떻게 바꿔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뭐 부적절하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애초에 나왔던 그 사장 청문회 때 시비 걸었던 한마디로 그건 시비잖아요. 그 시비를 또 한 번 했다라는 겁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예. 새로운 게. 예, 쑥스러운가 봐요. 일을 좀 자. 열심히 하셔서 문제점을 많이 찾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이런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승동 사장을 향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저녁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쓰신 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청문회 때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오나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라면서 깐족거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게 윤 의원이 추정 60분 방송 영상 일부와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방송 영상 일부를 회의장에서 재생을 하면서 9월 28일 KBS PD수첩을 그 PD수첩이 아니고 추정 60분인데 KBS PD수첩이라고 말했어요. 이 윤 의원께서. 아니, 방송을 제대로 안 보시고 나오셨네. 아니 MBC PD수첩이라고. 이거 MBC도 약간 추정 기분 나쁘겠네요. 60분이라고. 아니 과방위 위원 소속 의원이 이걸 그러니까 헷갈리면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이게. 방송 안 보시는 거죠. 자, 아무튼 이분 말씀이 네. 3월 28일 KBS PD수첩을 보시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네요. PD수첩에 보시라! 네. KBS가 천안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참고인으로 나온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에게 이 사람은 또 왜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KBS의 PD수첩이 공정한 방송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이분은 공영노조 위원장이면 KBS 소속이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위원장이 여기서 공영노조 위원장이 뭐라고 말해야 돼? 저기 의원님 존경하던 의원님. KBS는 PD수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유 이렇게 제 장난치면 안 되는데 참. 아무튼간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도 양승동 사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갔는지 노래를 불렀는지 등을 연달아 질문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날의 국감의 대부분은 KBS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보다는 양승동 그 면박주기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국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국감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물어봤던 게 참 웃기네요. 근데 저는 아니 그리고 이 얘기가 이미 지난번에 다 나왔던 다 얘기인데 해명했고 그리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러고 앉아 있으니 자 그리고 뭐 아무튼 이 사상검증 그에 관련된 내용들도 뭐 꽤 있었나 봐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도중에 양승동 사장 뒤편에 앉아 있는 KBS 간부들을 향해서 거기 앉아 계신 KBS 직원이 32명이라며 파업 불참하신 분 일어나 보라라고 요구했는데 박 의원의 계속되는 요구에 면못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박 의원은 사진으로 찍어두라라고 말. 뭐야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 진짜. 왜? 파업에 불참한 훌륭한 분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라는 거잖아. 기념사진 찍어주라 뭐 이런 거. 뭐야? 불참해서 훌륭하다고. 파업에 웃기네요, 불참하신 진짜. 분이 몇 명 안 된다 지금. 다 파업에 참가했다 당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왜 개인의 의사표현을 갖고 사상검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공개된 자리인데 공개적으로 사상검증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론을 했고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노조에 가입했는지 파업에 참가했는지 묻는 등 헌법상 답답하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감사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아 진짜 이 국회의원 수준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진짜 너무 정말 수준이 여러분 하다. 너무 진짜. 심하다. 진짜. 진짜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기하면 뭐 합니까? 계속 헛소리만 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간에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잔소리들이 있었나 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앙승동 사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KBS가 어제입니다. 21일 일요일에 냈던 보도인데 기사 제목이 기사로 세게 도와줘. 전방에 하는 압박이었어요. 근데 이게 KBS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안종범 네. 당시 경제수석이죠. 경제수석에 문자 메시지를 입수한 겁니다. KBS가.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서 내용을 봤더니 안종범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기사로 세게 도와줘? 안종범이 아니에요? 썼던 건 아닙니다. 안종범이 썼던 건 아니고 안종범 씨가 썼던 건 아니고 KBS 보도 뒤에 네. 미디어 오늘도 이걸 보도로 전했는데 네. 이걸 보면 정찬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네네. 보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 기사로 세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땡땡에게 이미 넘겼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강효상 선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그 강효상 씨. 지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고 KBS가 취재를 해봤더니 네. 금리 인하 직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한 사실이 안 수석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모 씨는 같은 신문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 부위원장은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하느니 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안 수석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같은 달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석 달 뒤 0.25%포인트를 더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여론을 흔들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걸 KBS가 지금 단독으로 네. 이 문자 메시지까지 까면서 보도를 한 겁니다. KBS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죠. 아니 참 황당해요. 근데 이 조선일보를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지 이러면 이건 거의 뭐 이익 집단이 아니까 정말로 홍보지지 이게 네. 뭐야 이게. 재밌습니다. 아무튼간에 KBS가 아무튼 한 건 했네요, 그죠? 예. 근데 요거를 KBS만 한 건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날 KBS는 요렇게 조선일보와 관련된 네. 또 강효상 의원,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보도를 내놨다면 네. MBC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 보도를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네. 요 내용에 좀 요약하면 그겁니다. 미국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 부자를 네. 소환장을 발부해서 출석하라 라고 명했다는 겁니다. 진짜? 네. 오. 세죠. 이거 정말 셉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의 범죄 수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인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영 씨 등에 대해 서먼스, 즉 소환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미국 땅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IRS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를 다스 미국 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CEO, 즉 최고 경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다스 미국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는 CEO 이시영 씨가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이 미국 세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탈세 혐의가 너는 잡혔으니까 니네 나와라
라고 한 거예요. 못 가는데 어떤 시영 씨는 가실 수 있거든요. 예. 시영 씨가 지금 아버지가 못 가는데 시영 씨가 가서 얘기하겠죠. 제 아버지가 지금 들어가 계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출석 소환을 받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 소환장을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를 그러니까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실소유주를 CEO 이시영 씨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실소유주 물론 노스 아메리카지만 실소유주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 직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MBC가 톱 보도로 냈고요. 이 내용이 또 스트레이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 미국에서 탈세는 엄청 센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탈세는 엄청 센 범죄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 보도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은 11월 5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국고가 많이 낭비되겠는데요. 그래서 11월 5일에 출두하시면 또 어떤 뉴스가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간에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하다라고 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미래는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방송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기사를 생각 없이 내보낸다면 언론의 미래는 뒤로 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고 저널리즘을 스스로 지켜내며 언론인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앞으로 가는 미래를 만듭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방송 모니터. 너에게로 또 다시 특집. 주로 부르시는 가요로. 이게 그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게 어떻게 그 노래를 알지?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특집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제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하면 DJ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곡씩 선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목을 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겠다. 음악을 깔기가. 네, 그래서 DJ의 너무 좋다. 좀 그래서 길게 들려주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진섭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네. 곡을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주제도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인데 저희가 사실 요 누차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뭐 자유한국당이 던지면 보수 언론이 받고, 혹은 뭐 반대로 보수 언론이 던지면 자유한국당이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을 키워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제 소재가 고갈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시비 걸게 이제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똑같은 걸 시비 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일단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를 받다. 누가 특혜를 받느냐. 친여권 성향의 인사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특혜를 받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주장을 했냐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들고 나왔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에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네.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막 왔다 갔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겁니다. 야당은 당연히 이거 탈원전 정책 잘못됐다. 이거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여당은 지금 가는 걸로도 모자라다. 더 빠르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완전히 지금 대립되는 주장이 엇갈린 거죠. 근데 윤한홍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의 보급 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의혹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들이 지금 이거 다 장악해서 보조금, 국가 보조금 이런 거 지금 다 빼돌리고 있다. 요게 요날 이제 11일 날 들고 나온 의혹이에요. 근데 이 11일 날 보수 언론도 이걸 바로 가져다 씁니다. 일단 오전에 중앙일보가 이걸로 단독 기사를 내요. 기사 제목이 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 제목만 봐도 네. 내용이 대충 그려지시죠? 네. 그리고 실제 내용에서 보면 윤한홍 의원이 사실상 주장한 바와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방송사 저녁종합 뉴스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방송사가 이걸 갖다 썼습니다. TV조선 정답입니다.
TV조선 이런 거 놓칠 수 없죠. 네, TV조선이 그래서 네. 서울 미니태양광 친여 사업자에게 편중 이걸 제목으로 해서 네. 이걸 가지고 나와서 신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친여 사업장. 웃기죠. 네. 근데 TV조선이 이날만 보도를 낸 게 아니에요. TV조선이 신나가지고 12일, 15일 이렇게 해서 거의 4일 동안 보도 3건을 냈어요. 4일 동안? 네. 11일부터 15일까지 3건 낸 거죠. 그중에는 TV조선도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같이 제기한 이 태양광 의혹 엉터리다. 네. 결과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이 의혹을 11일부터 15일까지 TV조선만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의혹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론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네.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구조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쉽게는 3단계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민이 업체에 직접 설치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업체가 서울시 혹은 뭐 자치구의 설치 대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서울시나 자치구가 시민에게 아니면 시민이 위임을 한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위임을 받은 업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시작부터 첫 번째 단계 시민이 업체에 설치 신청을 한다는 것부터가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혹시 모르잖아요. 업체가 정말 많지 않고 이 3개 업체만 있어서 여기만 선정을 해서 서울시가 몰아줬나? 하고 찾아봤어요. 무려 18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18개 업체가 생겼나 봤더니 서울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격만 되면 일정 정도의 자격을 넘어가면 업체로 다 지정을 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업체별로 이 전격 용량과 용량별 발전기를 얼마를 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 공고해놨어요. 그리고 업체별로 가격도 조금씩 상이해요. 어디는 17만 원, 어디는 19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경제의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 목록을 쭉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많이 받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고 선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보조금 액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누구한테 몰아주겠다라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보조금 구조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TV조선에 저는 이런 보도를 낼 수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윤한홍 의원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이걸 아무리 자존심이 없다고 해도 이게 말이 돼? 이건 보조금 지원 못하잖아 라고 넘겼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거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라는 의혹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그냥 완전히 믿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요거 약간 뭐 같은 편을 의심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지나친 방심을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맞을 거야. 맞다고 믿어. 신심이 부족하면 안 돼. 이러면서 믿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엉터리로 보도를 구성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11일 TV조선 보도부터 보시죠. TV조선 11일 보도에서 신동욱 앵커가 먼저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태양광 발전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떴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은 옛날부터 떴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했기 때문에 떴다. 그게 태양광 사업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는 거죠. 그것부터 일단 틀렸네. 이렇게 던지고.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었죠.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친여권 인사가 주도하는 3개 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들으면 TV조선이 취재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부터 왜 아닌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보도한 기자가 윤태훈 기자인데 윤태훈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하면서 이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막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전 세대의 이 태양광 발전기를 다 설치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서 취재를 한 거죠. 좋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윤태현 기자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이던 허윤혜 씨가 이사장인 녹색드림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3월 설치했습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5년 25개에 그쳤던 태양광 패널 설치 실적이 지난해 4,399개로 2년 만에 17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도 2015년 1,100만 원에서 지난해 19억 3,20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윤태현 기자가 다 취재한 것 같잖아요. TV조선이 이거 정말 열심히 보도했나? 저는 처음에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출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윤한홍 의원실의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내려받아서 열어봤더니 보도 자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동욱 앵커가 본인들이 막 취재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게 다 윤한홍 의원이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윤한홍 의원이 걸어야 되겠는데? 윤한홍 의원이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기 거를 TV조선이 취재한 것처럼 해버렸죠. 아마 이제 뭐 표에서는 뭐 윤한홍 의원실 제공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설명 안 해주잖아요. 이 표를 누가 보냐고. 그 조그만한 글씨를 누가 읽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취재한 것처럼. 아니 보통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상이죠. 네. 그러고 나서 TV조선이 물론 이것만 보도한 건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사실 윤한홍 의원실 보도 자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추가로. 네, 본인들이 좀 추가를 합니다. 뭘 추가했냐면 이 당사자죠. 허인혜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막 증언을 했어요. 그 증언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TV조선이 허 이사장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홍보가 된 덕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허인혜 이사장 발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인혜 이사장이 뭐 우연한 기회가 보도에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막 이러면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 해명도 사실 좀 부실했습니다. 허인혜 이사장이 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거에 대한 의혹을 물어보니까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더 낮다.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짧게 보여준 거예요. 짧게 보여주고 나서 다시 윤한홍 의원 주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 다른 사업자인 해드림 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겨레 두레궁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로 친여 성향 인사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다른 인물도 다른 협동조합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끌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한 박승옥 씨가 지난해까지 이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지나간 이사장 과거까지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이라는 근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다 가지고 갔고 전체의 절반이 넘게 수주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막 이런 보도를 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거를 보면 이분들의 과거 이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사실 무슨 나는 친여 성향이를 뭐 친인척인 그죠 뭐 그 정도 되거나 혹은 뭐 이 정도 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근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 말미에 태양광 사업자 17곳 중에서 이들 3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받은 보조금은 전체 248억 원 중 124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런 보도를 끝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금 보조금을 다 휩쓸어 갔다. 네. 근데 이 사람들 알고 봤더니 뭐 과거에 뭐 열린우리당 뭐 이런 거 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11일 날 보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고 나서 12일 날 단독 보도를 하나 내고요. 이 단독 보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개의 보도가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1일 보도와 거의 유사했던 15일 보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5일 보도는 범여 태양광 조합 정부 보조금 40% 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앞선 보도에서와 차이점이 뭐냐면 앞선 보도는 서울시 보조금 얘기한 거. 그리고 나서 이 15일 보도는 정부 보조금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부까지 넓혀봤더니 그래도 얘네가 지금 보조금 40%야 막 이러면서 보도를 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언급한 게 녹색드림 협동조합과 해드림 협동조합 등 3곳에 15억 7천만 원이 몰렸습니다. 이 3곳은 서울시 보조금 27억 원까지 더해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107억 원 중 40%에 달합니다.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각각 15배와 4.5배 급증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보도 내용에서도 이렇게 급증했는데 이게 급증한 게 정말로 정부와 뭐 서울시에서 몰아주기 위해서 무슨 나쁜 비리를 저질러서 한 건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증했어요. 급증했다는 의혹만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가 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허인혜 이사장이 친례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달랐던 점이 여기서는 그 앞서 나온 세 분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민 햇빛발전 박승옥 전 이사장과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각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한겨레 둘의 공제조합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분들의 일했던 때를 다 외우겠어요. 이 정도면 하도 많이 알려줘가지고 보도 3번에서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4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정부 측의 반론을 설명을 한번 해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을 이제서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니 태양광 설치는 국민이 직접 보급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며 특정 협동조합에 물량이나 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해명이 타당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해명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윤한홍 의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4일 만에. 네. 요 의혹을 제기했던 윤한홍 의원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보조금에 친여 성향의 민간단체 협동조합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특혜 사업이라고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또 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뭐 정말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조금을 친여 성향 지금 협동조합이 많이 타갔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일 보도도 보조금을 전국 단위로 늘렸을 뿐이지 11일 보도와 똑같았어요. 보도 구성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거도 똑같고 의혹의 범위도 똑같아요. 밝혀진 것도 없고. 근데 조금 달랐던 보도가 있습니다. 12일 보도인데 12일 보도는 심지어 단독 보도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TV조선이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동대문구청 추경 편성에 허인의 지원. 단정 지었죠. 지원했다고. 이거 제목만 들어보면 동대문구청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구나. 얘네가 어제 보도했던 그 허인혜 씨한테 진짜 지원을 했나 보네. 네. 심지어 돈이 없어서 추경을 편성했어? 굉장히 큰 의혹처럼 보이죠. 동대문구청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명인 허인회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다가 TV조선이 이 의혹을 가지고 본인들이 밝혔나? 뭔가 새롭게 밝혀냈나? 정말로 이 친여 조합에 몰아준 근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어요. 네. 단독이잖아요. 네. 기대를 했죠, 저는. 기대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뭐야?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동대문구에 지난해 베란다형 발전소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 추진 당시 남은 예산은 1,000만 원뿐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100가구만 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 녹색드림은 3배인 300가구가 받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그러나 허 씨의 업체가 약속한 대로 350가구분의 보조금 3,500만 원을 모두 집행합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V조선의 의혹을 품은 거예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300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지? 이거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의혹을 가진 거예요. 뭔가 커넥션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가진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얘기를 해줘요. 동대문구청이 녹색들이 말한 대로 350가구분의 보조금 3,500만 원을 모두 집행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3,500만 원을 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얘네가 300가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350가구 해줬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실제로 뭐 동대문구청장과 뭐 이 허인혜 씨와 뭐 밀담을 나눠서 뭐 그 녹취록을 깐다든지 아니면 KBS가 했던 대로 문자 내용이라도 뭐 파한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심지어 동대문구가 이 보도를 취재를 하니까 반론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대문구청은 태양광 지원 예산이었을 뿐
허 씨의 사업을 도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세대가 같이 그걸 하면은 사업 효과도 좋고 홍보 효과도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야 우리도 뭐 지원을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지, 특별히 뭐 거기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한다, 그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보도에서 알려줄 거면 이 해명을 니네 이렇게 해명했지? 근데 이것 봐, 우리가 낸 증거로 이걸로도 해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뭘 문제 삼냐면, 허 씨는 새천년 민주당 동대문구 지구당 위원장 출신으로 유동열 동대문구청장과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 이력을 가지고 이것 봐, 둘이 캠프에서 같이 일했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짬짬이 한 거 아니야? 라고만 얘기하고 보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단독 기사입니다. 무려 단독 기사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로 동대문구청이 숨기려고 했던 건가? 저도 정말 궁금해져서. 네.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고 몰래 대화를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TV조선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취재를 한 건데 그랬나? 해서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어요.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는 거를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고, 심지어 추경 예산의 목적까지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 예산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낸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취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이 내용 보면 그냥 이 아파트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업체랑 어떻게 추진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취재를 해서 의혹만 가지고 단독 보도를 합치고 내놨는데 단독인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다 아는 이게 뭐예요? 그냥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심지어 이 개인적인, 이 허인혜 씨의 개인적인 이 과거사, 이것도 그냥 찾으면 나온 내용이잖아요. 뭘 단독 취재한 거지 도대체? 저는 오히려 TV조선의 의혹을 품고 싶어요. 어떻게 단독 취재를 했는지. 이 관점이 단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의심은 한 게 단독이야. 이런 프레임이면 우리가 단독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지. 이 바닥에 미친놈은 나야, 뭐 이런. 난 단독이야. 아이고. 웃기죠. 그래서 결국 세 건의 보도가 다 결국 근거는 이사장들의 과거 이력 뿐이고, 단독 취재한 내용도 단독이 없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 뭐 이상해. 늘상 있었던 일이죠. 아유, 참.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도 참 의미 없을 정도로. 그렇죠. 무슨?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태양광 저는 이거 다루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마을살이를 전에 했으니까 오래 전부터 이걸 다루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내는 자부담이 아까워서 그죠. 잘 안 하게 되는데, 이거를 무슨 요즘은 이게 약간 가짜 뉴스가 있나 봐요.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태양광 관련된 뭐 이런 거예요. 시민사회 단체 또는 옛날 시민 활동가, 그러니까 예전 운동권들이 이런 업체를 차려가지고 그렇죠. 보조금에 막 횡령하고 막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 시민단체 니네는 혹시 태양광 안 달았어?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누가 우리 태양광 못 다는데요. 뭐 또 알 데가 없는데요. 내가 막 그랬어. 우린 딱 그들인데. 우리 너무 추워요. 내가 막 그랬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랬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많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돌다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의 좀 애매한 근거도 없는 소리를 막 하고, 이게 또 이제 보도에도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요 내용이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웃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너에게로 또 사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쭉 기사를 보는데 2018년이 아닌 거예요, 날짜가. 2017년도로 돼 있는 거예요. 2017년도 또 10월이더라고요. 10월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달이죠. 그래서 보도를 봤더니 작년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어요. 작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나왔는데 이때도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이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용기 의원 자주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상파 3사 관련 내용을 했던 지금은 과기방통위로 넘어오셨어요. 제가 그때 장용기 의원이라고 잘못 발음을 했는데 정용기로 정정하고요. 뭐 어쨌거나 당시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탈원전이 아니라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친여권 성향 단체가 지금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기 사업에 이 보조금을 독점하고 있다. 거의 50% 넘게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핑퐁 게임이 또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동아일보가 바로 받았습니다. 동아일보가 2017년 10월 31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특혜 논란 시민단체 출신이 이끄는 협동조합이 사업 물량의 46% 차지. 똑같죠?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랑 내용까지 거의 유사해요. 심지어 보도 내용도 똑같습니다. 앞서서 TV조선이 문제 삼았던 세계 협동조합을 똑같이 언급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새 조합이 전체 물량의 65%를 보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심지어 보도 구성도 똑같습니다. 근거로 허인의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이사장인 녹색드림 협동조합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조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동아일보만 이렇게 썼느냐? 아니에요. 2달 뒤에 12월 11일 날 조선일보가 또 같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이번엔 폭넓게 썼어요. 그래서 서울시 정체를 비판을 하면서 제목이 이겁니다.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물음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일부분에 이 태양광 사업 관련 얘기를 하면서 똑같아요. 근거는.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도 시민단체 출신이 만든 협동조합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햇빛발전 대표는 한겨레 두레공제조합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한 박승옥 씨, 해드림 협동조합은 한겨레 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박승록 씨. 똑같네. 똑같죠. TV조선이 했던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죠. 네. 토씨 하나 틀리지 않죠. 이래서 너에게로 또다시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1년 전이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똑같잖아요. 왜 똑같느냐?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놓치지 않고 끌고 온 거예요. 이 내용이 올해 8월 2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또 나옵니다. 웃기죠? 웃기죠? 이거 아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 서울시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정윤기 의원이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이론적으로 좌파 교조주의에 사로잡혀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흑막이 있다. 소위 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신한 운동권 세력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뭉쳐서 이 협동조합에 이 사업들을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좌파 교조주의, 뭐 운동권, 뭐 이런 걸 활동가로 바뀌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캐먹은 의혹이 말도 안 되고 근거도 더 없는데 올해 국정감사에 와서는 타깃만 바꾼 거죠. 지난해에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었다가 올해에는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나요? 아니,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캐캐먹은 의혹에 탈원전 하나 더 씌운다고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아니 근데 그래도 무슨 연구비 막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그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저거 똑같은 걸 가지고 막 재탕 삼탕으로 논문 쓰고 그러진 않았겠지. 이런 거는 또 뉴스타파가 그러니까. 한번 취재를 해주시면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이렇게 매해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참 이 저희 사무처에서도 밥을 먹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소재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보좌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냐. 의혹을 더 들고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다. 써먹는다. 그렇죠. 아니 그걸 알고도 뭐 중앙일보는 또 단독을 써 올해. 재밌죠. 진짜. 뭐가 단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런 보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서로가 서로에게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러네요. 이슈도 서로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로 또다시 특집이었습니다. 시민단체 그 얘기하니까 저희도 시민단체잖아요. 네네. 저희는 뭐 서울시에서 뭐 하는 거 없습니까? 네,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한테 빌미를 주면 우리 항상 청년 겨울배. 우리도 서울시에서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받는다. 우리 시민에게만 받겠다. 정부에서도 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곰탱님,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요일 방송에서 세계일보 기사는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런 사람들이 진짜 기레기의 대표 표본이 아닐까? 이것은 그 EBS 네. 사장 그 관련된 거 자동차가 음주운전하게 되는데 음주운전한 거죠. 네, 그 슬픈 기사였죠. 생각하면 네. 할수록 웃겨 네. 이거는 네. 진짜.
토요일 방송은 역시 유민지 팀장님 덕분에 빵빵 터졌네요. 유민지 팀장님은 개그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요번에는 개그맨이 아니고 문화 해설사로 거듭나서 요번에 가가지고 딕션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딕션은 넘어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방송은 역시 조선일보의 이중성을 드러내는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 순수 활동가 임봉준 활동가 출연이군요. 앞으로 임 DJ라고 불러주세요. 네. DJ 임. DJ 임. 다음 주 선곡이 굉장히 부담돼요. 너무 재밌어요. 금요일에 신입회원 인사말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조금만 적는다는 게 한 장을 적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한바당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444046님 또 한 주가 가네요. 마성 모란공원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좋은 행사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탈탈탈 하셨어요. 우리 사사사님은 당연히 오셨습니다. 네, 오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집까지 가가지고 한 잔 더 하자고 막 꼬시고 있었는데 이봉 활동가가 피곤하다. 술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저는 이미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한 잔 더 하자 막 그러는데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삭막하게 헤어졌습니다. 서운했어. 네, 읽어주세요. 네, 트러스트너원님. 네. 역시 연기력은 김세욱 팀장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이번 새로운 광고들에서도 연기력이 필요한 광고를 하셨는데 특유의 공기반 소리반, 어두운 기운, 스펀지를 통해 나오는 듯한 탁함 등이 광고 내용과 너무 잘 맞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유 팀장님 광고는 앞만 봐도 이피디님이 일부러 저도 혀가 짧아서 리을 발음 잘 못하거든요. 광고 내용도 느낌상 갈굼을 목적으로 길게 느린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런 식으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지. 그래도 이번 광고 시리즈 중에 유 팀장님께 제일 웃기 성공하신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일요일 방송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대회부를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우고 외우던 근대 문인들 그들 상당수가 친일파인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배우고 시나 소설에 특정한 단어가 품은 작가의 뜻은 이런 쓸데없는 정답이나 외우라고 배웠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레인지 시세님, 어디에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체 왜 다스베이다는 이번 주에 처장님을 부르지 않은 건가요? 오가는 길에 정우성 회원님을 정우성 씨가 이날 나왔나 보죠? 네, 나왔습니다. 이날 나와서 난민 이슈를 또 얘기하셨다고 하시네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합니다. 유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너무 멋진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설렘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별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정우성 씨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생기셨죠. 어떻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기신 분이 인성까지 이렇게 고우실 수 있는지 멋진 말만 골라. 정말 의문입니다. 네. 신이 모든 걸 다 주지 않는다는데 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나저나 종편 의무전송이 취소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과연 의무전송이 없어지면 TV조선은 몇 번 채널로 옮겨질지 기대됩니다. 하는데 이건 아마 돈을 주고 사서 그냥 그 채널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노빈소님이 조선일보 대회부책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김어준님이 작전 세력 시민의 눈에 이은 민원연 공격이 시작되는 건가 크크 하셨는데 아니 왜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다스베이다에서 민원연도 얘기했어요? 네, 민원연 얘기를 김어준 총수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민의 눈이 공격이 시작됐다 해서 시민의 눈에서 어떻게 해명하러 나오셨어요. 네. 민원연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야지. 뭘 조심할지 미리미리 잘 알려줘야지. 참말로 아저씨 말이야. 갤락티카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동막골님 언년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새로움이 없어. 동막골님은 정말 맨날 언년이 화이팅이야. 네. 그리고 에둘아빠님께서 또 우리 인턴 채용 공고 토요일 버전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이 많은데요. 아름다운 살구님이 안녕하세요. 미타를 들은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듯합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 성과가 적어 마음이 아프네요. 또 열정이 식을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민원연이 없어도 되는 날까지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진주 인근에 강연이나 행사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이신가? 알려줄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든가 회원이시면 성함을 저희에게 탈곡기를 쭉 들으신다니까 탈곡기에서도 또 언급을 하면 되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티에 류범상이라고 쓰신 닉네임에서 맨날 듣기만 하는 거 미안해서 민원연 회원 가입해야 항상 좋은 컨텐츠
컨텐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가입을 하시면 네, 또 지금 가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그래요? 네네, 한번 가입하셨어요. 자, 아무튼 다들 태국기가 한 명 한 명씩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힘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거 진짜 공감 갑니다. 힘이 좀 빠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너무 바쁠 때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안타깝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KBS, MBC를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외부 방송만 하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한번 시작해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보겠습니다. 바깥에도 많이 나가고 안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내용도 우리가 충실하게 또 이렇게 너무 나돌아다니고 이게 방송만 하다 보면은 또 내용이 부실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게 그러려면 인턴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소문 좀 내주세요. 민원연 인턴. 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좀 요즘 저희가 제가 다스베이다 나가서 그 인턴이라도 이제 얘기를 할 걸 그랬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은 신문 모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